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엄마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제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아이가 맞는지,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영재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해보았어요. 근데 오늘은요. 그러면 영재교육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영재교육원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재교육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재교육기관 현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2019년 선발 예정 인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뭐 크게 변화는 없거든요. 많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조금 자세히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교육기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영재학교, 그리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렇게 세 가지뿐이 없어요. 예,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떤 데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서울 영재학교는 서울과학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영재교육원은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석기관 및 단위학교, 그리고 대학 부설 및 유관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영재학급은 뭐냐면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수업의 질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가장 수업의 질이 뛰어난 부분은 과학고는 당연하지만 영재교육원이랑 영재학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대학 부설 및 유관기관, 대학 부설이 가장 사실은 수업의 질은 높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누구시냐? 네, 대학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나 퀄리티는 가장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판가름이 되죠. 그 다음에 높은 것들이 바로 교육지원청이에요. 두 번째가. 그럼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냐면 협력 학교가 있어요. 각 지역에. 네, 뭐 광진구면 광진구에 협력 학교가 한 군데 있어서 거기에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냐? 협력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우선권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나중에 이제는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서울 교육지원청이 요게 끝나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3번은 영재학급이다. 영재학급은요, 각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방과후나 이렇게 비슷하게 연계하는 느낌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재학급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 광진구에 영재학급이 있는 학교가 어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도 있다.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애가 무슨 영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영재교육의 총 학생 수를 보세요. 17,250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영재교육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력학교가 74교가 있다. 그 다음에 협력학교는 2년에 한 번씩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기관은 서울대나 연세대, 뭐 서울교대 여기서 다양한 뭐 카이스트나 여러 군데에서 대학에서 이제는 아이들을 영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같은 경우는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육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영재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9년 자료지만 거의 변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요, 선발 시기가 언제냐? 자, 여기 아까 세 군데 있다 그랬죠. 영재학교, 영재학교 있죠. 영재학교 있고, 그 다음 교육지원청 있죠. 근데 아까 생각나시죠? GED 있잖아요. GED를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적용하는 영재교육원이 있고, 미적용, 적용하지 않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GED를 적용하지 않는 데는 어떤 거냐? 대학부설.
아까 말씀드린 대학 부설 가장 이제 퀄리티가 높다는 대학 부설은요 GED를 적용하지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지필모 소개서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GED를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가끔 학교에서 하는 것도 GED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선생님 추천이나 아이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이제는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GED 아까 봤던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는 데는 뭐냐? 지원청이다. 뭐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할 때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위학교 음악, 미술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다. 그래서 단위학교 중에서 GED를 음악, 미술은 조금 적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디가 제일 수업 퀄리티가 좋다 그랬죠? 아, 대학 부설. 그렇기 때문에 선발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이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에요. 2019년 9월부터 12월부터 원서 접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떨어진 친구들이 이제는 어디예요? 나 그래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3번이라 그랬죠. 얘가 3번이니까 2020년 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순서 먼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차례대로. 예, 이해되시죠? 그럼 GED, 아까 말씀드린 GED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발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GED는. 자, 모집 요강이세요. 그래서 GED 선발 환경을 설정을 해놔요. GED를 어떻게 이제는 아이들을 뽑을 진가를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은 뭐를 하냐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해요. 그럼 아까 창의 인성 체크리스트 보셨죠? 그거를 체크를 하고 전형료를 내고 그리고 지원서를 출력해서 선생님 저 여기 나갈 건데 선생님도 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GED에서 명단도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재 행동 특성 리스트 아까 보셨죠? 우리 아이가 언어에 재능이 있는지 영재성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이랑 얘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학생을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요 학교 추천자 명단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보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창의력 문제 해결 검사를 해요. 예, 그럼 시험 본다는 얘기죠, 그죠? 시험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면접. 이게 거의 이제 하루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GED 시스템의 선발 흐름도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대학 부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학 부설은 조금 다르다고 했죠? 대학 부설은요. 네, 여기 보시면 대학 부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018년 동국대 과학영재원 교육원 그리고 1차 자기소개서와 지필평가 문제, 지필평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과학영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가 써보고 그거를 판단을 하고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 부설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아이들을 선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필평가 문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이제 뭐를 할까요? 네,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면접 보기 전에 선생님 추천도 받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요. 참가자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아이가 서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 중 가장 창의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10년 후 미래의 핸드폰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보세요. 어떤 사물에 빗대어 작성자의 장래 희망에 대해 서술해 보세요. 장래 희망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봐라. 이거는 사실 영재가 아니고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이런 식으로 좀 창의성이 굉장히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다. 그러면 수학 영재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면접에서 이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가 뭐냐? 왜 사각형이 아니고 다 둥글까요? 이런 정폭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걸 아이가 얼마나 기발한 생각으로 재밌게 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그 다음 다른 이제는 자기소개서를 봤거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뭐냐면 지원 동기, 가족 소개,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과 자신의 꿈이 뭔지,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그리고 내가 지원 분야에서 학교 수업 말고 내가 또 공부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가 합격이 일단 되면은 그 다음은 뭐를 하느냐? 교사 추천서를 받는다. 교사
추천서 보면요. 아이의 예술적 재능이 어떤 건지, 창의력, 그리고 과제 수학 능력, 학교 생활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학생을 소개하는 글을 100자 내로 추천을 해서 네, 이런 영재교육원에, 대학에 있는 영재교육원에 보내게 됩니다. 네, 조금 이제 구분이 되셨나요? 네, 대학 영재교육원이랑 조금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이 약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다음 채널에서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요새 어머님들이요, 이제는 이걸 많이 건드려 주시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지금 초등학교 영재교육원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 볼 때, 그죠? 직장 들어갈 때까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지, 대학 들어갈 때도 써야 되고, 그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제가 다음에 공개해 드릴 거예요. 자, 어때요? 교육원 좀 이해되셨나요?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그러면 이런 영재교육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비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나요? 자, 별표 타파!